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곤도 마리의 책을 가져왔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저자의 두 번째 책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 구체적인 방법. 이전 책을 읽었는데 난 정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전에 나온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은요, 일본에서 135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로서 방송도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 주부들이 나의 재능을 가지고 창업도 하고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리를 잘하는 거 저는 정리 컨설턴트가 계속 좀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작에서 이미 말했듯이 버리기를 끝내는 것이 완벽한 정리의 전제가 된다. 마음이 설레는지 설레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모든 물건을 가려내 제대로 버리지 않고서는 정리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대요. 우리가 정리가 안 됐던 이유는 버리지 않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설레는 것만 가지고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설레는 것의 순위를 정하래요.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러니까 무슨 물건의 베스트 10, 무슨 물건의 베스트 20, 내가 뭐 좋아하는 옷의 베스트 20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개수를 정해놓고 다 갖다 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힘든데 하다 보면은 순위를 정하기 쉽다고 해요. 어수선해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집이 어수선해질 수 있대요. 하지만 모든 물건에 제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정리를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제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설레는 물건을 남길지 버릴지 판단할 때 옷이나 책 등의 물건을 방의 한 곳에 모아서 쌓아놓고 작업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요 여기저기 방에 있잖아요. 다 한 군데로 가져와서 거실 한 군데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해당되는 물건 전부를 한 곳에 쌓아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소유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정리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다라고 합니다. 설렘을 확인할 때 실제로 하나하나 물건을 손에 들어보았는가? 눈으로 보고 저거 나 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만져보래요. 설레는지 아닌지. 장소별, 방별로 정리하는 것이 다시 집이 어질러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전작에서도 강조했듯이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거실만 정리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옷이면 옷, 책이면 책, 장난감이면 장난감을 다 꺼내서 모아놓고 물건별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장난감을 다 모아놔야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파워스폿을 만들자. 파워스폿이 뭐냐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곳이래요. 자신에게 설렘을 주는 물건들만 놓인 나만의 설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전용 책상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나만의 설레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 주부라면 그런 공간을 주방 한쪽에 만드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주방에 맘스데스크 같은 게 새 아파트는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고객은 아이의 사진, 손도장, 어버이날 받은 편지 등을 코르크보드에 모아서 주방 한쪽에 설레는 공간으로 만들었대요. 비전보드,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적은 것도 어디다 붙여놓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비전보드, 내 꿈, 내 목표가 써있는 곳이 저한테 파워스폿이 되더라고요. 책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책상 이런 거. 수납을 할 때는요. 90% 수납을 원칙으로 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수납할 때 우리 보통 널널하게 하지 않아요? 90%면 거의 꽉 차 있는 수준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빈 공간이 생기면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빵 터졌어요. 제가 수납을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하니까 정말 다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면 또 못 찾아요. 집어넣고.
70% 수납이나 여유 수납을 목표로 하면 적정량 포인트는커녕 모르는 사이에 설레지 않는 물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쑤셔 받게 돼요. 이렇게 막 잡동사니를. 심지어는요. 수납 가구를 새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와, 정말 내 마음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납의 4가지 원칙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수납할 때는 갠다, 세운다, 집중시킨다, 사각으로 나눈다. 옷 같은 거 특히. 옷, 머플러, 장갑, 파우치, 비닐봉지, 세탁망, 흐물흐물한 거 다 개서 공기를 없애래요. 그리고 세우래요. 뭐든지 이렇게. 그래야 보이잖아요. 바닥에 깔면 이렇게 깔면 안 보여요. 문구류도 세워서 보관하고 티슈도 세워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은 세워서 양도 보이고 좋다고 합니다. 집중시킨다는 것은요. 같은 종류 물건은 한쪽에, 가족들은 개인별, 카테고리별, 소재별. 사각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네모난 칸을 사용하거나 빈 상자를 사용해서 수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서랍도 사각형이고 책꽂이 사각형이고. 네모의 꿈이란 노래 생각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수납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서랍장에 수납을 할 때는요. 맨 위에는 가벼운 것들, 스타킹, 양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 화장품 파우치 이런 것들을 위에 놓고요. 중간에는 속옷, 손수건 같은 거, 밑에는 상의, 더 밑에는 하의 해서 가벼운 건 위쪽에, 무거운 건 아래쪽에. 이 안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쁘죠? 그렇게 해서 무거운 거 밑에다가 하면 좋겠죠. 남자, 여자도 남자 거는 위에, 여자 거는 밑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먼저 정리하래요. 자, 이불, 차곡차곡 갠 의류가 들어있는 클리어 케이스, 히터, 선풍기 이런 계절용품은 평소에 잘 쓰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죠. 그 물건 장소를 확보해야지 집에 딸린 수납 공간에 개부터 밀어 넣으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서 남는 공간에 자잘한 물건을 수납하래요.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이런 큰 물건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둥글러 다니고 먼지 막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면기, 욕조, 변기가 한 곳에 모여있는 일체형 화장실인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일본은 안 가봤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제 변기 따로 있고 욕조가 샤워실이 따로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때는 청결이 생명이래요. 물때나 곰팡이 끼는 걸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청소해라. 그리고 바닥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곰팡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환풍기를 24시간을 트는 거예요. 그럼 뽀송뽀송하고 습기도 없고 되게 좋아요. 밤에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말라 있어요. 밤새 환풍기를 돌리니까.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 경우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았어요. 전기세가. 제가 전기세가 적게 나올 때는 15,000원, 많이 나오면 30,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30,000원대 전기세가 나오는 이유가 저희는 음식을 그걸로 하거든요. 하이라이터로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가스 렌즈를 안 써요. 근데 어쨌든 화장실 환풍기 계속 돌리는데도 전기세 거의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 청소 안 하고 계속 환풍기를 틀어요. 그리고 현관 바닥에는요. 가능한 한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대요. 신발 보관할 때도 환풍이 돼야 된대요. 환기. 왜냐면 바람이 좀 통해야지 냄새 나고 꿉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쐴 때만 바깥에 좀 나오게 하고 안에 집어넣어라. 무거운 신발은 밑에, 가벼운 신발은 위에라고 합니다. 자, 분류를 할 때는요. 비슷한 성질의 카테고리를 가까이에 수납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코드 옆에는 전기 냄새가 느껴지는 컴퓨터 관련 용품. 컴퓨터 관련 용품 바로 옆에는 디지털 카메라.
어떤 사람은 컴퓨터 근처에 매일 사용하는 문구류를 수납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연상하는 게임처럼 뭐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뭐 이렇게 수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이분의 어머니가요, 5인 가족이었어요. 독립하기 전에. 근데 어머니는 정리를 못 하셨대요. 왜 못하나 봤더니 식기, 그릇이 너무 많았대요. 접시랑 그릇이. 사실은 우리가 접시랑 그릇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먹을 만치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가정은 더 많죠. 선물 받은 식기, 뭐 기념품으로 받은 거, 그다음에 뭐 티 세트는 상자째로 막 그대로 보관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식기 꺼내 쓰고 싶어요. 안 쓸 거면 필요 없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손님용이야. 특별한 나를 위해 쓸 거야 라고 대답했대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손님이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주방에 우리가 식기랑 냄비가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요. 반찬 그릇 같은 것도 자주 쓰는 게 있고 또 안 쓰는 게 있어요. 안 쓰는 것들은 계속 박혀있죠. 그런 거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언제 쓰겠지. 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장과 식기장이 창고가 되어버렸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면서 식기 정리를 포기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알아보니까 이거를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곤도마리에 씨 부모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부끄럽게도 절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책을 출판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재테크 강사지만 우리 부모님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피곤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부모님 집을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하면서 옷 하나하나에 이것은 설렙니다. 이것은 고마웠습니다. 활용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면서 이제 옷에다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틀에 걸쳐서 옷, 책, 서류, 소품, 추억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외워보세요. 옷 먼저 정리하기, 그 다음 책, 그 다음 서류, 그 다음에 소품, 그 다음에 추억의 물건. 이 순서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추억의 물건을 먼저 하려고 하면 못한대요. 이거 추억이 있는 물건이야. 추억이 있는 인형이야.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못 버려요. 책부터, 옷부터 책, 서류 이렇게 하면 술술술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총 20봉지 정도의 물건을 버리고요. 물건을 버린 다음에 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정리를 꺼리던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를 끝내서 극적인 효과를 자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고 나면요. 가족 간의 장소를 구분하라라고 합니다. 아까 설레는 스팟 포인트를 무슨 파워 스팟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가족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터치하지 말래요. 예를 들면 딸 방이다. 그러면 막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구분을 했으면 그 공간을 각자 원하는 대로 쓰도록 두자라고 합니다. 정리는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리를 강요하면 오히려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라고 합니다. 왜 강요를 하면 안 되냐면 어떤 방송에서 정리를 도와줬대요.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다시 지저분해진 거야. 원래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충격받았대요. 자만심이 있어. 내가 정리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는 자만심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꿀 수는 없다. 남에게 정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지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손님이 이제 한 분 더 오셔서 홈스테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외국인이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 하나를 정리하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비포 애프터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시작하라. 어수선한 인생에 설렘이 찾아온다. 정리가 되면 살도 빠진대요. 예, 살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곤도마리의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